이번에는 첫 번째 영상에 이어가지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근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거는 그 전체적인 장에 의해 가지고 계속 펼쳐져 있긴 하는데 어, 그거를 모두 짚는 건 아니고 6, 7장만 집중해서 짚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들은 나머지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문화 유전자 공진화는 맞는 것 같아요.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문화 유전자 공진화는 이루어진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인간이 인간이 왜 강력한가? 인간이 왜 타 동물들과 다른가? 그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뤄야 하는 거고 인- 일단 저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은 그것과 반대로 일단 책에서 다룬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다뤘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은 어, 머리 크기와 관련돼서는 머리 크기가 커지면은 당연히 모든 동물이 머리 크기가 커지면은 더 똑똑하고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근데 머리가 크기가 커지면은 머리에 쓰는 에너지가 더 많아져 가지고 그 부분이 불가능해 가지고 다른 동물들이 머리 크기가 커지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왜 머리 크기가 커졌냐? 왜냐하면 단체 생활을 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면서 신체적인 에너지를 좀 감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턱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근육을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부위로 가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머리로 가는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거 중에 하나가 먹거리 가공을 좀 더 잘하게 해서 그러면 이제 소화 기관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소화가 되도록 그게 예를 들어서 불의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에너지를 줄이면서 이 해부 구조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전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다시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5장의 내용이고 이제 6장부터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증거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로 다룬 눈이 애초에 장 이름이 왜 왜 어떤 사람들은 눈이 파랄까? 인간이 왜 눈이 파랄까? 이에요. 왜 인간의 특정 인종이 있고 왜 인간이 모두 똑같지가 않고 왜 인간이 사는 지역마다 다르게 됐을까요? 근데 그 근거가 그 사는 지역마다 사는 나라나 그런 문화들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좀 햇빛이 덜 받는 지역, 고비도 지역에서는 좀 햇빛이 덜 받기 때문에 그 멜라닌 색소가 좀 더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생존 확률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빨리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광합성이 아니라 비타민 D 합성을 할 수가 있도록 그 피부색이 하얘지고 그다음에 멜라닌 색소가 좀 적어지고 그러면서 파란 눈도 파란색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첫 번째로 설명을 하고요. 어,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증거로서 활용을 하려면은 그 문화가 문화가 유전자를 바꿨다. 그러니까 문화적 환경이 달라가지고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인종 집단이 유전자가 바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바뀐 거라 가지고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유당분해 효소예요. 유당분해 효소는 인간이 좀 더 그 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그 가축을 기르게 되고, 가축을 기르면은 가축에서 우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우유는 사실 모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어, 포유류는 어렸을 때 그 엄마로부터 모유를 먹고 성장을 하지만 큰 이후에는 먹을 일이 없으니까 유당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점차점차 사라진다고 해요. 근데 인류를 보면은 특정 그 사람들은 유당분해 효소를 커서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가축을 기르는 환경에서 가축에서 우유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우유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화를 시키는 유전자가 있다면, 만약에 변이가 일어났다면 생존 확률이 올라가겠죠. 먹을 게 더 많고 영양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목축업을 하던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은 유당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목축업을 하는 환경에 맞춰서 유전자가 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가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 알코올 대사 유전자에 대한 얘기인데, 알코올 대사 유전자는 어, 알코올 대사 유전자가 많으면은 알코올을 좀 더 빨리 해독시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알코올은 몸에 안 좋아요. 애초에 독소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코올 대사 유전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 알코올 마셔도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당연히 건강에 안 좋으니까 생존 확률이 낮아지고, 그래서 어 일부 그런 지역에서는 알코올 대사 유전자가 낮아요. 그러니까 빨리 취해요. 그럼으로써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생존 확률이 낮아지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앞서 말했던 유당분해 효소와 비슷한 맥락이죠. 특정 알코올을 발견을 했고, 근데 알코올을 사람들이 그 대사 유전자를 낮춤으로써 인해서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문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줬다.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분이에요. 그 먹거리 가공 능력이 일어나고 문화가 발전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분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전분이 근데 사실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유전자, 그러니까 AMY1 유전자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가 그 전분 요리를 하면서 좀 더 유전자가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전분 요리를 많이 하는 문화가 유전자를 변화시켰다라는 게 됩니다. 음,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뒷부분에 나오는 건데, 언어 의사소통에서도 뭔가 언어 의사소통에서도 정확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활발할 텐데, 그걸 위해서 뭔가 유전자가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런 말이 결국에 왜 문화 유전자이어야만 이런 현상이 설명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인간이 원래부터 유당 분해가 가능했고, 인간이 원래부터 알코올 대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은 뭐 전분 소화 효소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원숭이들 다른 원숭이나 다른 그 유인원한테는 발견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을 때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문화 유전자가 옳고 옳고 아니네로 그게 초점이 되면 안 되고, 가장 초점이 돼야 될 부분은 그게 유일한 방법인가, 이 문화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화 유전자만이 그 인간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되는가, 다른 이유는 없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장도 하면은 앞에서 4장에서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문화가 이어져 오기 때문 이어져 오는 게 그 문화 유전자의 그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학습에 대한 그런 걸 다뤄봐야 되는데 어 음, 학습 학습을 잘하는 방법이 어떤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인간을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란 문명을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 자체가 똑똑하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똑똑해서 어떤 물건이든 스스로 쉽게 발명해내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뭔가 딱 필요한 물건을 발견해내고 필요한 노하우를 발견해내는 능력 자체가 강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첫 번째, 인과적 이해가 뛰어나다라는 뛰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배우는 거. 인간이 다른 그 개체한테 좀 더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배우기 때문에 배운다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을 비교했을 때 인간 개인이 이렇게 똑똑한 것보다 누전적인 이렇게 문화가 있는 것을 빠르게 습득하는 쪽이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혼자서 똑똑하는 거는 쓸모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빨리 배우는 족만이 생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학습의 중요성을 중요하다는 거를 언급하는 셈이고 또 학습이 중요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또 누구한테 학습해야 하는가가 논점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누구한테 학습해야 하는가 부분에서 신뢰성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누군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그 집단을 좀 더 배신하는 쪽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서 학습을 할 때 그 학습이 그 좋은 것, 그러니까 유용한 것들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신뢰가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학습이 되고 다른 종족 간의 그런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종족과의 그런 그 집단에 관하여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8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제 집단에 대해서 집단을 유지시키는 규범에 대해서도 다루고 그 다음에 집단 간 집단의 경쟁이 어떠한 이러한 진화적인 관점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규범이라는 게 무엇이고 규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 집단이 존재했을 때 집단 두뇌라고 해서 어떠한 시너지가 나는지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한 증거를 다뤘고 다음 영상에서 집단에 관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